하스꾼, 이강배 중요 부분에 몇 군데 체크 좀 합시다. 70년대 억압적 정치 현실을 양치기 소년 모티브를 빌려서 풍자한 희곡이다. 양치기 소년을 모티프로 했다. 우화적이다. 풍자한 희곡이다. 희곡은 어디에 들어가요? 극갈래에 들어가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극갈래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활동 부분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오른쪽 거.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정했던 독재 권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안보를 내세워서 이리때로부터 마을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들은 여기에서 마을 사람들로 나오고 불안감을 조정했던 독재 권력 이 마을의 촌장으로 나오고 있죠.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른쪽 현대 희곡이고 단막극이래요. 막이 한번 커튼이 내려왔다 올라가면 끝이야. 풍자합니다. 70년대의 모습을 70년대 우화적이에요. 양치기 소년, 이솝 우화 상징적이고 각각의 인물과 소재들이 상징하는 내용들이 있더라. 제재는 촌장과 파수꾼의 이야기. 촌장은 독재 권력이고 파수꾼 여기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파수꾼 가와 나는 독재 권력 밑에 빌붙어 있는 하수인.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지식인.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죠. 나약한 지식인. 주제는요. 거짓 현실에 대한 비판, 진실을 알리는 일의 소중함과 어려움.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 밑으로 내려와서 이솝 우화 특징. 양치기 소년을 바탕으로 현실을 우화적으로 다룬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물들과 소재. 얘네들은 다 외우는 것.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건 3번이죠. 별표. 해설자가 극에 등장한다. 기본적으로 희곡에는 해설자가 없어. 근데 이 희곡에서는 해설자가 등장한대.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고 한 배우가 여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촌장이 해설자 역할도 같이 해주거든요. 그 다음 관객들이 작중 인물을 대신하는 실험극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극. 관객은 그러면 누구 역할을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관객은 마을 사람들의 역할을 할 겁니다. 왜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이야기할까? 라고 이야기하면 1번 그게 참여하게 만드는 거지. 2번 희곡의 무대에 여러 사람이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제약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그 정도의 역할이 있다. 밑에 선생님의 시험 예상 팁. 이 작품은 또 밑줄 걸까요? 70년대 정치 상황을 우화의 형식을 빌려서 풍자한 희곡이다. 이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반드시 당시 현실 정치 상황과 관련지어 인물의 역할과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됐을까요? 네, 이제 본문 돌아갈게요. 촌장, 파수꾼 가나다. 우리 촌장은 독재 권력, 파수꾼 가나는 하수인,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려는 지식인. 알고 있죠? 세 명의 파수꾼이 황야에 서 있는 망루의 위와 아래에 이리떼가 습격해 오는지 감시하고 있다. 망루, 네모. 이리떼, 네모. 마을 사람들은 네모. 이리떼의 습격을 알리는 양철북 소리가 들리면 즉시 대피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 양철북 소리. 파수꾼 다는 선임인 파수꾼 가가 외치는 이리떼다, 이리떼가 몰려온다라는 소리와 그가 올리는 양철북 소리에 긴장하지만 이리떼가 습격해 오는 것은 실제로 본 일이었다. 밑줄. 마을 사람들은 이리떼가 나타나는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다 다리도 부러지고 아이가 물에 빠져 죽고 어느 날 저녁 파수꾼 다는
다른 파수꾼이 모두 잠을 자고 있을 때 망루 위에 올라갑니다. 외치던 이리떼의 정체가 사실은 흰구름임을 알게 되고 흰구름 네모. 파수꾼 다는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촌장에게 알린다. 촌장 네모. 자, 이제 씁시다. 망루의 역할은 뭐예요? 권력을 뒷받침하는 수단. 권력 뒷받침 수단. 이리떼는요, 공포를 조장하는 가상의 적. 북한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군이 몰려오는데 너네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 돈도 내고. 마을 사람들은 국민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국민들은 무비판적이에요. 양철 북소리는요, 역시 사람들을 무섭게 해주는 공포를 조장하는 수단. 이리떼가 습격해 온다라는 것은 실제로 본 일이 없다. 아, 지배층이 거짓이지. 있지도 않은 거짓된 뭐야. 이리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흰구름뿐입니다. 흰구름은 진실 그 자체. 촌장은 독재자 혹은 독재 정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전체 틀은 이게 다야. 해설자 촌장이 되어서 등장합니다. 1인 2역이란 얘기죠.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해설자라는 게 기본 일반적인 희곡에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실험극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실험극. 이해심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밑에다 쓸까요? 하지만 어떻게 이 자식, 교활한 자식이다. 교활한 자식이다. 겉다르고 속다르죠. 겉다르고 속다르다 사자성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표, 리, 부, 동. 겉다르고 속다르다. 자신의 교활함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아, 촌장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죠.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있고 망루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데 나는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으니까요. 딸기에다가 네모. 맛있죠? 딸기 좋아해요? 저 엄청 좋아해요. 딸기는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어놓고 자신들이 뭐 하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이익이 되는 거지. 독점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 좋은 건 지들이 다 헤쳐먹고 있는 거지. 나는 어린애 딸기 따기만 열중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미 이리때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누가 누구한테 쓴 거예요?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보낸 편지고요. 이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이리때는 없다. 이리때는 없다. 흰 구름뿐이다. 라고 하는 진실을 적어놓은 편지지. 얼마나 촌장은 순간 당황했을까? 그래서 이곳에 찾아온 겁니다. 수습하려고.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오래됐지 못했더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어머 세상에. 파수꾼, 나는 파수꾼의 역할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행해오고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죠. 촌장님도 더 늙으셨어요.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습니다. 지금 촌장이 있고 파수꾼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수꾼 다하고 단둘이 이야기해야 돼서 나를 저쪽으로 보내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이리요? 어느 쪽이요? 저쪽요. 찔레덩굴 미치던가요? 드디어 붙잡았군요. 드디어 붙잡았군요. 진짜 있다고 믿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파수꾼 나는 한마디 더 써줄 수가 있겠는데 무비판적인 권력의 하수입니다. 파수꾼 나는 퇴장하고요. 촌장은 편지를 꺼내서 다에게 보여줍니다. 옆에 이리 때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파수꾼 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진실을 알려야 한다라는 책임감, 사명감을 느끼게 되고 너무 기쁘고 이 사실을 나 혼자 알고 있다니 불안도 동시에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이 말에 담긴 파수꾼 촌장의 의도, 이 말 어떤 말? 요거 이리가 취해 있습니다. 나를 따돌리고 단둘이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고 있다. 다음 페이지. 촌장의 외형적 특징, 겉으로 보기엔 엄청 좋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인 인물. 하지만 부정적 측면을 은폐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다. 위장할 거다. 촌장은 표리부동하다. 표리부동 무슨 뜻이었어요? 겉다르고 속다르다. 교활함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막노의 의미,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죠. 마을 사람들의 전체를 기만하는 통제 수단입니다. 두려움에 떨게 하거든요. 수평적으로 마을과 격리되어 있고 수직적으로는 위아래로 분할되어 있다. 아무도 얘네들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파수꾼과 마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한다. 신비화된 공간이다. 진짜 중요한 말은 뭐다? 권력을 뒷받침하는 곳이다. 촌장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이리때가 있다라고 마을을 통제하기 위해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놨고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충실한 하수인도 만들어 놨고 위선적인 행동과 교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똑똑하고 감시해야 돼. 4번 이 글에서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을 찾고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이리때의 존재를 믿고 있고 촌장은 이곳에 있는 파수꾼을 이용해서 이곳에서 거짓된 정보를 전하게 합니다. 이곳 어디예요? 막루지, 막루. 그 다음 막루의 역할을 두 가지 쓰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그 다음은요. 거짓 공포를 조장해서 얻는 게 뭐야? 촌장의 권력을 뒷받침해주죠. 촌장의 권력 유지를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진실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야? 저 막루 때려 부수고 촌장 때려 죽이면 되는 거지. 됐을까? 나머지 문제는 좀 이따 풀 시간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촌장, 이거 네가 보낸 거냐? 편지.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게 해줘서 고맙다. 진짜 고마울까? 촌장 입장에선 겁나 귀찮은 일 아닐까?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더라.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체크. 편지의 내용이죠. 즉,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는 없고 흰 구름뿐. 진실. 이리 때가 없다. 결국에 이리 때가 없다죠.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어. 조금 후에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야.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누구 입장에서? 지 입장에서.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 같은 걸 들고 올 거야. 촌장이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도끼에 찍혀 죽던가 망치 맞아 죽던가 이런 거겠지.
다는 아직 순진해요. 아무것도 몰라. 망치와 도끼는 왜 들고 와요? 망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성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왜 성나 있을까? 왜 화가 났을까? 거짓 선동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동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를 먹으러 갈 텐데 부당한 이익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나눠주려고 했었는데 꼬시려고 하는 거죠. 회유책. 파수꾼 달을 꼬시려고 하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딸기가 많은지 어디에 많은지 알거든. 이리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는 의뢰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나는 돈 되고 나에게 이득되는 게 어디 있는지 많이 알아.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은 배를 탈래?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 촌장님도 이미 아시는군요. 자, 이 대사 중요해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냐? 진실을 이미 알고 있어. 마치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서 누구? 파수꾼 다의 방심을 유도하는 거지. 그리고 말할 때 빈틈이 생기면 이제 거기를 치고 들어갈 거야. 아, 난 알고 있지. 상대방을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는 것보다 무엇을? 저는 꼬시는 게 더 낫겠다. 회유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순간 판단한 거예요. 아셨다면서 왜 숨기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게 더 좋기 때문이다. 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세상 뭐 어때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 독선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일생을 이렇게 쓸쓸한 막루에서 보내는 게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때가 몰려온다. 헛된 두려움에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 일생을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 헛된 두려움에서 시달리고 사는 것, 바로 이러한 게 뭐예요? 독재 권력의 폐해, 문제점이 되는 거지.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리에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지. 난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너 그게 뭔지 알아? 모를 거야. 그건 마을을 지켜내주는 거지.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한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을 보살피고 양철부, 공포심을 유발하는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의 인생이 헛되다고만 할 수는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할 거야. 사자성어 살신성인. 자신의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루다. 희생해서 여러 사람 살리다.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모았다는 흰 구름, 진실만 고집한다면 이러한 것들 어떤 것들? 단결, 마을의 질서, 파수꾼의 인생, 이러한 게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늘도록 헛북이나 징계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지지.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지는 않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전했지. 어디가 있어? 빠졌네요. 안전했지. 단결했고 질서를 만들었어. 희생했어. 이러한 애들 전부 다 얘네들을 없애고 싶은 거냐? 라고 겁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제가 왜 헛된 짓을 해요? 진실을 밝히는 건 헛된 짓이 아니라고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진실은 아름답고 평화로워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마을 사람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이제 막루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와, 아직까지는 의지적이야. 의지적이야. 뭐라고? 이 새끼가 죽여버리려네. 확 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 봐. 잠시 동안 굳은 표정으로 침묵해.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굉장히 교활한 놈이다.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넘어오네.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때 그게 뭐야? 응? 있지도 않은 걸 이 황야에다 가득 길러놓고 마을에 울타리를 두르지. 망로도 세워. 어디야? 응? 울타리를 둘러. 망로를 세우지. 양철국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 떨지.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 거짓놀이에 해당되는 내용 뭐 있어요? 양철국 두드리는 것, 울타리를 두르고 망루를 세우는 것, 있지도 않은 늑대 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난 알고 있어.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왠지 겉으로 봤었을 땐 반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죠. 파수꾼 달을 속이기 위한 수작입니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막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자, 그래 외치마. 밑에 나와 있는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소재들의 의미 엄청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싸그리 다 외워놓으셔야 합니다. 이리 때는요. 꾸며낸 거짓, 위협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지배인형. 뭐였어요? 현실하고 직접 70년대 현실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흰구름, 진실, 이리 때의 진실, 이리 때의 실체, 이리 때의 실체 뭔데요? 이리 때 존재하지 않는다. 막루, 양철국, 팻말, 꾸며낸 거짓을 알려 불안감을 조성한다. 민중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딸기, 부정한 권력으로 얻은 이익, 파수꾼, 달을 설득하기 위한 회유책. 이 작품은 70년대 시대상을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레고리라는 것은 어느 한 주제에 A를 말하기 위해 다른 주제 B를 사용해서 유사성을 적절히 암시하면서 주제를 나타내는 것. 소재의 상징성은 이 작품의 알레고리적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70년대의 시대상을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거죠. 알레고리. 더 쉬운 말을 쓰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촌장의 회유 방식. 파수꾼 다와 함께 딸기를 따라가고 싶어. 너에게 대가를 주겠다. 이리 때가 없다라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다. 상대의 추궁을 못 이게 하고 방심을 유도한다. 마을의 질서를 위해 이리 때가 필요해. 합리화한다. 나머지 파수꾼들은 무가치한 일을 한 거야. 네가 진실을 밝히면 책임감을, 죄책감을 파수꾼들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옆에 7번 볼게요. 촌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적, 이리떼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이득을 도차지했죠. 촌장 혼자 딸기 먹고 있지? 그래서 7번의 답은 딸기. 다음 페이지. 이제 됐어요. 그러나 잘 될까? 혼잣말처럼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파수꾼 다에게 들리도록 말해야 돼요. 파수꾼 다에게 들리도록 말해야 돼요.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 과연 진실만으로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니었는지도 몰라. 왜? 촌장놈은 생각하거든요. 이리 때가 있으면 마을이 단결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결과 질서를 유지해서 거짓 공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뭘 망설이시죠?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사람들이 막노를 부순 다음에 속은 것에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 몰라. 아니 꼭 그럴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주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고. 네가 진실을 밝히면 사람을 죽여. 이리 때 때문에 죽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네가 진실을 밝혀서 사람 죽일 거야. 야이씨, 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잔인한 자식. 상대방 파수꾼 다로 하여금 공포감을 조장하고 동정심을 유발하고요. 협박하는 거지. 너는 간접적인 살인마야.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봐. 도끼에 찍히고 망치에 얻어맞은 내 모습. 살인 찍히고 피가 샘솟듯이 흘러나겠지.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해 끔찍한 상황을 과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끔찍해.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게 변명할 시간이 어딨어. 마을 사람들은 왜 이리 때를 만들었는지 그걸 충분히 설명해줘야 돼. 그럼 그들도 나를 이해할 거야. 그럼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지금 나에겐 틈이 없어. 사람들이 오면 너는 흰구름, 진실을 외칠 거고 네가 진실을 외치면 사람들은 분노하겠지. 진실이라고 외치면 사람들은 분노하겠지. 도끼를 휘두를 거야. 그러면 난 도끼에 맞아 죽겠지. 네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오늘 말고 내일 얘기하면 안 돼? 하루만 좀 시간을 버티면 안 돼? 시간을 약간 좀 늦추고 하는 거죠. 아니요, 뭐 내일도 있을 텐데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넌 내가 끔찍하게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더 나쁜 건 말이야. 너는 흰구름을 믿지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것도 믿지 않는구나. 상대방은 어때? 엄청 비꼬고 있죠. 촌장의 말하기 방식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야. 파수꾼 다의 죄책감을 자극. 너 네 자신도 믿지 못하지? 자존심을 자극해서 폭로를 미루게 할 거야. 야, 저 자식 진짜 나쁜 놈인데 엄청 교활해. 말도 되게 잘해. 그런 애하고 말을 조금이라도 섞으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럼 넌 내일까지 기다려. 괴로워하는 파수꾼을 껴안으면서 사랑해서 위로해 주려고 꼭 껴안아주는 건가? 아니죠. 교활하고 위선적인 거지. 오늘은 나한테 맡겨. 그러면 나도 내일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고 외칠 거니까. 꼭 약속하시는 거죠? 아니, 들떨어진 놈. 말려들고 있습니다.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그럼 약속한다니까. 옆에 오른쪽 잠깐만 볼게요. 또 외워둘 사자성어가 하나 나타나고 있죠. 촌장의 궤변, 견강부회. 특정한 사실을 끌어다가 합리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꾸며서 상대방을 속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리때를 이용해 마을의 질서를 만들고 마을을 지킵니다.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현실을 왜곡한다. 바로 이 단어 뜻이 견강부회 뜻이라고요. 독재 권력 유지에 필요한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했었던 독재 권력 유지, 질서를 만들려고 했었던 70년대의 독재 권력을 비판합니다. 오른쪽 파수꾼과 양치기 소년의 비교. 진실 왜곡의 주체. 무슨 말이야? 거짓말하는 사람. 불편하십니까? 진실 왜곡의 주체. 누가 거짓말하나?
파수꾼에서는 촌장, 양치기 소년에서는 소년. 진실폭로의 노력과 갈등이 파수꾼에는 있고 양치기 소년에는 없고요. 진실 왜곡을 하려는 의도, 목적은 마을을 통제하려고, 양치기 소년은 심심해서. 파수꾼에선 진실 왜곡의 결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만 양치기 소년은 지가 피해를 보고 있죠. 밑에 파수꾼 촌장이 달을 설득하고 있는 방식, 이 정도는 이제 외워두셔도 돼요. 비참하게 맞아 죽을 거야 라고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발하는 거 있죠. 뭐도 유발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사람 죽는 거라고 죄책감도 유발하고 있죠. 됐고 밑에 단어 뜻 확인했고요. 옆에 오른쪽도 넘어갑시다.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아유 또 허쳤네요. 일이는 워낙 교활해서요. 치인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일도 의심하지 않고 있죠. 진짜 들떨어진 거 아니야? 아까 촌장이 뭐라 그랬어? 덫에 이리가 치였다라고 그랬는데 덫을 풀고 나갈 수도 있어. 그러면 털이라도 좀 빠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없는데도 그냥 믿고 있지. 다음엔 꼭 잡히겠죠. 아유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오 파수꾼 다에게 엄청 충성스러워. 다른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얘는 지금 아픕니다. 얘 열이 있어요.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이만한 나이 때는 누구나 한 번씩 앓는 병이죠. 한 번씩 앓는 병. 이만한 나이 때. 젊었을 때에는 진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젊었을 땐 진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아유 내 잘못이에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데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건 좀 나아지고 환장하겠네. 확실히 생각 없는 하수인이기는 한데 또 사람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 굉장히 다정다감해요 이 아저씨. 오른쪽 볼게요. 앞에서 촌장이 찔레덩굴 밑에 있는 덫에 이리가 치였다라고 말하지만 확인하러 갔고 이리는 없죠. 의심하지 않고 이리가 교활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리 때의 존재에 대해 절대적 믿음이 있어. 확신범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권력에 충실한 하수인. 근데 또 어때? 성격은 되게 또 다정다감해요. 기본적으로 나쁜 놈은 아니야. 멍청하고 그렇지. 촌장과 파수꾼 다의 갈등 양상. 촌장은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권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파수꾼 다는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촌장과 파수꾼 사이에 이러한 말을 또 쓸 수가 있죠. 개인 대 개인의 외적 갈등. 촌장의 회유 방식, 사람들이 날 죽일 거야. 과장해서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파수꾼 다가 진실을 믿지 못한다기에 폭로를 서두른다. 자존심을 자극한다. 시간만 주면 나도 내일 같이 외칠게. 거짓으로 약속을 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킨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고마워요.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엄청 중요한 체크포인트.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죠? 마을 사람들이죠. 관객을 마을 사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요. 관객들을 향해서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얘가 그 말,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고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편지를 공개한 식량 운반인 얘가 틀림없죠. 저기 편지를 공개한 식량 운반인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관객주 그냥 아무나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떼인지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촌장의 지금 말하기의 목적은 뭐예요? 파수꾼 다가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거죠. 즉, 너도 나랑 똑같은 놈이야. 너도 나쁜 놈이지. 너도 거짓말하는 놈이야. 라고 만들어버리려는 거죠.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를 향해 걸어간다. 왜? 진실을 말해야만 하나마나 해야 하나마나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얘야 괜찮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이리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야.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겠지? 응? 이러면서 파수꾼 나는 지금 파수꾼 다를 엄청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어. 그만 올라가게 하시죠. 파수꾼 다는 막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내적 갈등을 겪고 있죠. 마침내 부르짖는다.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몰려온다. 촌장에게 회유당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이 부분. 이제 파수꾼 다는 뭐로 변신하게 돼? 바로 촌장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촌장이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파수꾼 다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나서 양철복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양철복을 두드리며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이 조장되겠지.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물러갔다.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의 진상은 뭐예요? 이리떼가 존재한다지. 흰 구름은 없고 이리떼뿐입니다. 이 막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철복도 계속 쳐야 될 거고요. 어때? 파수꾼 다와의 약속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죠. 여러분, 이리의 습격이 있을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죠.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왜? 저놈이 입을 떠벌떠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크게 오지게 한번 당해봤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저거 하나 벌받게 해서 진실을 아무도 밝히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자성어로 따지면 한 놈을 벌 줘서 일벌 100명의 사람들에게 경계한다. 일벌백기.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떼가 여러분들을 물어뜯으러 올 겁니다.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파수꾼 다는 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침묵을 합니다. 진실을 밝힐 것과 그것을 유보, 밀어두는 것 사이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진짜 중요한 얘기죠. 이 연극에서 마을 사람들은 누가 역할을 합니까? 관객이 마을 사람들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험극으로서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파수꾼 다가 아니라 식량 운반인을 처벌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진실을 얘기해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죄를 처벌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러면 이후에라도 사람들이 진실을 알더라도 드러낼 생각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벌백기. 오른쪽 페이지 체크하러 가죠.
실험극으로서의 파수꾼의 특징, 한 배우가 여러 역할을 맡습니다. 해설자가 촌장이 되고요. 관객이 극중 인물을 대신합니다. 겁나 중요한 얘기죠. 실험극입니다. 한 배우가 여러 역할을 맡고요. 관객이 작중 인물을 대신합니다. 밑에 관객 참여의 효과, 관객을 무엇으로 마을 사람들로 만들므로써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있는 희곡의 제약을 극복합니다. 흥미를 유발하고 거기에 몰입하게 합니다. 어머, 내가 연극에 참여했어. 마을 사람들이 입장이 되어서 자신이 처한 상황, 모습을 되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생각 없는 마을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파수꾼 다이의 심리 변화, 처음에는 촌장에게 반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라고 했지만 서서히 말려들면서 혼란을 느끼고 갈등하고 결국에 진실 왜곡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써드렸던 말이 파수꾼 다는 결국에는 권력에 굴복하는 나약한 지식인이다. 따지면 해피엔딩이 아니죠. 파수꾼 다의 선택과 작가의 의도,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 진실 대신 거짓을 외친 파수꾼 다, 권력의 지배 논리에 순응하는 나약한 지식입니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줍니다. 옆에 12번 보러 갈게요.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공간적 배경 등장인물 수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희곡은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요. 이 작품에선 대규모 군중이 모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관객으로 설정을 해주죠. 그래서 뭐라고 써주시면 된다. 관객들을 무엇으로? 마을 사람인 것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약에서 벗어납니다. 관객들을 마을 사람인 것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페이지. 결말 부분이에요. 막로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할 줄 몰랐어. 고마워. 정말 잘해줬어. 난 몰랐던 게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된다고 약속했잖아. 난 그때 이미 알아봤어. 너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야. 예, 나 좀 보자. 한가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왜? 진실 폭로의 가능성을 차단해주는 거지. 고립시키는 거죠. 네? 마을에는 오지 마라. 말투가 완전 바뀌었어. 완전 어떻게 단호하고 위협적인 말투죠. 이제 화장실 갔다 왔다 이거야. 급한 불 다 껐다 이거지. 마을에 오지 마라. 옆에 오른쪽. 마을에 오지 마라 라고 한 이유는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촌장의 입장에서의 파수꾼 다는 위험한 인물이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격리하려고 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은 저게 근본적인 목적인 거지. 바람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오른쪽 위로 바람 부는 소리. 파수꾼 다와 촌장의 갈등이 촌장의 승리로 귀결됨으로써 진실이 덮이고만 부정적 현실과 진실을 드러내는 데 실패한 파수꾼 다의 우울한 심리를 보여줍니다. 바람 부는 소리. 결국 난 패배해버렸어.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어온다.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어.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지. 그래도 난 지금 나의 권력이 너무 좋아. 그럼 잘 있어라. 여기 너무 쓸쓸해. 그럼 잘 있어라. 가시려고요, 촌장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죠. 뭣도 좀 살펴보고요. 아, 근데요. 양철 붙이던 내 모습 완전 멋있지 않던가요? 권력에 이용만 당하는 무지한 모습을 보여준 거지. 촌장과 파수꾼 나 퇴장하고 바람소리 더욱 거칠어집니다. 파수꾼 다이의 내적 갈등이라기보다는 파수꾼 다이의 절망감이 심화되고 있는 거지. 잠시 후 망문 위에 파수꾼이 이리 때다 라고 외치면 영혼 없이 파수꾼 다는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너도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옆에 보러 갈게요. 촌장은요. 이제 상징적인 의미 중요하니까 전부 다 체크하러 갑시다. 촌장. 진실을 감추고 거짓으로 공포심을 조장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위선자. 현실에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독재자 혹은 독재정권. 파수꾼 가 망루에 올라서 흰 구름을 보고 이리 때라고 외치는 촌장에게 복종하는 하수인. 파수꾼 나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독재 권력의 지배 논리만 충실히 따르는 역시 하수인. 파수꾼 다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만 굴복하는 나약한 지식인. 마을 사람들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 독재 정권에 이용당하고 있는 민중들. and 어떻게 무비판적인 민중. 촌장이 파수꾼 다를 황야에 격리시키는 까닭은 저 자식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려 할지 모르기 때문에 원천봉쇄해서 격리시키려는 거죠. 밑에 이 작품의 알레고리적 구조 중요한 얘기죠. 네모 70년대 사회상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서 독재 정권을 유지합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서 비판 여론을 탄압했습니다. 이것을 촌장은 실제 하지 않는 적인 이리떼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운반인을 처벌하고 파수꾼 다도 망부에 짱박아 놨습니다. 이런 얘기. 데스크. 눈이 막 감기기 시작하죠?